자, 첫 번째 보시면 우리요 저번에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운동이야. 자, 운동에는 두 가지가 있어. 안 변하는 운동과 변하는 운동. 맞지?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을 하기 위한 조건은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을 하기 위한 조건은 알자 힘이 0인 상태여야 돼. 그치? 뭔가가 바뀌려면 반드시 알자 힘이 작용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얘처럼요. 얘는 뭐가 바뀌는 운동을 하고 있니? 인공위성처럼 돌고 있는 공 B는 방향이 바뀌는 운동을 해.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주변을 인공위성처럼 뺑글뺑글 돌고 있는 게 B야. 이렇게 B 같은 운동을 하고 있는 아이는 빠르기는 안 바뀌고 방향만 바뀌는 멋진 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운동을 하는 거야? 계속 원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렇게 방향만 바뀌기 위해서도 힘은 필요해. 근데 이 힘의 방향이 말해. 운동 방향과 수직인 방향이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실에다가 물체를 매달고 뺑글뺑글 돌릴 때요.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는 매 순간 날아가려는 운동 방향은 원의 접선 방향이고, 그래서 방향만 바뀌기 위해서는 그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야 되는데, 그쵸? 이렇게 원운동하는 물체는 그 지점이 어디든 항상 접선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 모든 힘이 다 똑같이 원의 중심을 향하잖아요. 그 원의 중심을 향하는 이 힘의 이름이 구심력. 그렇죠. 구의 중심을 향하는 힘 구심력이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심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매 순간 방향은 바뀌지만 빠르기는 바뀌지 않아. 근데 예를 들어 얘 질량이 m이고요. 얘가 등속 원운동할 때 속력이 V라고 치자.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R인 곳에서 뺑글뺑글 돈다고 치자. 그러면 도대체 얘는 얼마만큼의 힘을 받아야 이 짓을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구심력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을 유도해 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는. 그래서 그 과정, 그 식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구심력이라고 하는 원의 중심을 향하는 이 힘은 반드시 R분의 mv 제곱만큼 듭니다. 예를 들어 반지름이 2m이고 뺑글뺑글 돌고 있는 이물체의 질량이 2kg고 도는 속력이 10이야. 뭐 이런 얘기야. 되겠어? 그랬을 때 얘는 얼마나 센 힘을 원의 중심 방향으로 받고 있어야 이게 가능하니? 라고 했을 때 2분의 2 곱하기 10의 제곱이니까 얼마? 100N만큼의 힘이 원의 중심 방향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지구를 이렇게 지구 둘레를 뺑글뺑글 돌고 있는 이 공의 질량은 m이고 속력이 v라고 치자. 그러면 얘는요 실에 묶여있니? 아니요. 근데 뺑글뺑글 돌고 있잖아. 그럼 얘도 반드시 뭘 받고 있어야 돼? 구심력이라는 힘이 생겼어야 되는데 이 힘의 정체는 얘는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이었는데 얘는 바로 뭡니까? 지구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이 바로 이 힘을 역할을 하는 겁니다. 되겠어?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죠. 사실은 떨어져 있는 두 물질도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끼리는 서로를 당기는 뭐가 있다? 만유인력이 있다. 그 만유인력이 바로 지구에 뭐가 되는 거니? 중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전기력과 만유인력을 구하는 식이 똑같습니다. 우리 좀 전에 전기력 구하는 식 배웠어요. 뭐였죠? R 제곱분의 크크크인 거죠. 자, 질량을 가지고 있는 두 물질 사이에 서로를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이 이 순간의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데 만유인력 구하는 식이 바로 R 제곱분의 GMM입니다. 됐어. 네, 만유인력 구할 때 상수를 G라고 표현해. K라고 안 하고. 그리고 두 물질 사이의 질량을 곱하면 돼. 예를 들어 두 물질이 2m 떨어져 있고요. A라고 하는 큰 물질의 질량은 10kg고요. B라고 하는 작은 물질의 질량이 1kg라고 한다면 이렇게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를 당기는
인력이 생겨요. 이때 A가 받는 인력이 셀까요? B가 받는 인력이 셀까요? 같겠죠. 작용 반작용의 투입이라서 그렇습니다. 되겠어? 그랬을 때 이 만유 인력을 구하는 방법이 이 떨어져 있는 거리의 제곱에 만유 인력 상수의 두 물질의 질량을 각각 곱한 값입니다. 됐죠? 필요하면 만유 인력 상수 6.6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4승 이런 거 줄 거야. 근데 우리는 그냥 1로 놓으면 돼. 알겠어? 그래놓고 계산을 하시면 얘 얼마 나옵니까? 2.5G에 해당되는 거 다시 말해서 대략 2.5N의 힘이 작용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이게 만유인력이야. 근데 이러한 질량이 큰 물질도 질량이 큰데 너무 큰 이게 바로 지구라는 천체고 이 질량이 작은 물질이 지구 위에 서 있는 거야. 되겠니? 이렇게 되면 지구와 나 사이에 서로를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이 작용하는데 그 중에서 질량이 큰 물체가 천체라면 그 만유인력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중력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야. 되겠어? 그러면 이때 B가 받는 중력이 만유인력을 구할 건데요. 이때 두 물질 사이의 거리는 원래 두 물질 사이의 거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재는 게 맞아요? 무게 중심에서 무게 중심까지 재는 게 맞습니다. 됐어? 그러니 지구의 무게 중심에서 나의 무게 중심까지의 거리가 실제 거리여야 돼. 근데 지구의 반지름은 6,400km인데 너의 무게 중심은 1m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지구 표면에 붙어있는 물체들의 만유인력을 구할 때는 그냥 지구의 반지름만 집어넣고 계산합니다. 모든 천체에. 그래서 지구의 반지름의 제곱분의 만유인력 상수의 지구의 질량에 나의 질량을 곱한 값이 내가 지구로부터 받고 있는 중력인 거야. 그 중력만큼이 나의 뭐가 생기게요? 나의 무게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랬을 때 보이나? 이게 이렇게 지워져. 그래서 우리가 맨날 지구의 중력 가속도가 10이야 라고 하는 그 중력 가속도는 사실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R제곱분의 GM 값으로 계산한 거야. 되겠니? 이렇게 계산하면 지구의 중력 가속도가요. 대략 9.78 얼마 무한소수로 나오니까 반올림에서 9.8이야 라고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어. 네. 그걸 고등학교 올라가면 한 번 더 반올림에서 얼마야? 10이야. 10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야. 이해되겠나? 이런 얘기야. 근데 지구가 아니고 달이면 어떡할래? 달이면 달의 반지름 집어넣고 달의 질량을 집어넣으니까 당연히 중력가속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지구의 중력가속도의 6분의 1밖에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되겠어? 목성에 가면 목성의 반지름에 목성의 지름 집어넣으면 되는데 목성의 중력가속도는 지금 저기 영재애들 실험할 때 가서 검색해 줬는데 지구의 2.5배랍니다. 목성에서의 중력가속도가 지구의 중력가속도의 2.5배래요. 되겠어?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중력가속도의 정체가 이거구나 라는 것도 기억을 하는데 이때 이 지구로부터 내가 받는 만유인력이 바로 뺑글뺑글 돌고 있는 인공위성에 뭐가 된다? 구심력의 역할을 한다. 되겠어? 그러면 인공위성의 구심력 R분의 mv 제곱이 사실은 R 제곱분의 뭐랑 같아? GMM이랑 같아요. 됐어? 이게 그 새끼의 무게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자, 이거 세 개 사이에 연방을 할 건데 됐어? 연방을 할 건데 이때 얘가 뺑글뺑글 도는 동안 걸리는 시간이 얼마니? 라고 하는 되게 새로운 얘기야. 지구의 구멍을 뻥 뚫었을 때 보면아. 알겠어? 자, 뻥 뚫어 놓으면 여기에서 가벼운 A라는 구수를 놓을 거야. 그러면 우리 앞에서 교과서 문제 풀면서 했어. 네. 여기가 A, 중심이 O, 반대쪽이 B라고 한다면 이 공을 놓으면 얘를 잡아당기는 중력 방향이 지구 중심이라서 A에서는 이 방향이 중력이고 B에서는 이 방향이 중력이야. 그러니 A에서 이 밑으로 통과해 오는 동안 물체의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어때? 같아. 그래서 속력이 점점 뭐해져? 빨라져. 그래서 속력이 0, 1, 2, 3, 4, 5, 6, 7, 8, 9, 10 열나 빨라. 됐어?
이유가 뭐야? 운동 간섭. 간섭이 너무 커서. 그래서 그냥 훅 지나왔는데 여기를 오는 순간 공이 가려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뭐하니? 반대야. 그래서 속력이 뭐 해야 돼? 줄어. 19, 87, 65, 4, 3, 2, 1, 0 다시 0 되지. 그럼 다시 뭐하니? 끌려 들어가. 이걸 무한 반복한다 그랬어. 맞아. 이 운동이 마치 누구와 같니? 진자의 주기 운동이랑 같다. 그래서 사실은 얘는 A에서 놓으면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서요. 얘가 가지고 있는 무슨 에너지만큼이 위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속력이 얼마나 빨라져? 근데 멈출 수가 없어. 운동 간섭 때문에. 그래서 반대편으로 끌려 올라가. 다시 운동 에너지가 뭐가 될 때까지? 운동 에너지가 뭐가 될 때까지? 위치 에너지로 전환할 때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 이 높이와 이 높이가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면 다시 내려오는 힘 때문에 반복. 이거 반복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지구 안에서 이렇게 공이 반복하는 운동이랑 같습니다. 이때 실을 이렇게 연결하시면 이 사이에서 추가 이렇게 왕복 운동하는 거죠. 진자 운동이랑 똑같아요. 맞습니까?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A에서 출발해서 갔다가 다시 A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뭔지 말.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 와. 여기서 V의 속력으로 던진 인공위성이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오는데 걸리는 시간. 그 주기. 됐어? 네. 그 주기를 계산하면 반대편에 누가 더 먼저 올지가 계산됩니다. A가 먼저 올까요? B가 먼저 올까요? 답지를 안 드렸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생각하시라고요. 자유롭게 생각하시라고 답지는 안 드립니다. A. 저는 A. B. 또 다른 생각. 동시? 동시손? 근데 동시는 아닐 것 같은데. 동시는 아닌 거 맞죠? 됐죠? 답은 동시입니다. 진짜 무슨 왜 동시? 얘가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과 얘가 반 바퀴 돌아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정확하게 같아요. 왜? 주기가 같으니까. 주기가 같습니다. 그러면 주기를 어떻게 구해야 되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기라고 하는 걸 구해봐 드릴게요. 지구 둘레를 뺑글뺑글 돌고 있는 이 인공위성의 주기 구해봐 드릴게요. 인공위성의 도는 힘은 90력이죠. 그게 만유인력으로 만들어진 거죠. 근데 꼬맹아, 여기서 속력 T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분의 한 바퀴의 거리 맞습니까? 그거의 제곱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뒷값 하면 되겠죠. 맞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잖아.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새끼 하나가 날아가니까 여기 4 파이 제곱 R 제곱이고 이거 T 제곱이거든요. 그랬을 때 요거 R 하나씩이 약분돼서 날아갑니다. 네. 그래놓고 이게 요거랑 같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주기로 정리하면 T는 뭐니? T 제곱부터 정리하죠. T 제곱부터 할까요? 네. T 제곱은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하죠. 네. 뭡니까? CM분의 4 파이 4 파이 제곱 R 세제곱이죠. 맞아? 맞아? 네. 쫓겼잖아 그 지구 간지는요. 뭐가 이상해? 이상한 거 없는 없어요. 이상한 건 없는 거야 확실해? 네. 오케이. 자, 그러니까 T는 근데 이게 왜 이러지? R분의 MV 제곱 V는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맞죠? 그래서 이 새끼 넘어오면 이거 맞죠? 맞겠죠? 나 이상한 거 없죠? 네. 산수 이상하게 하면 그냥 다 주죠. 그래서 2파이분의 루트 뭡니까? GM분의 R 세제곱이 맞아요? 맞겠죠? 여기까지 정리한 거 맞아요? 이상한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꼬맹아 요걸 정리해봐. 요걸 정리하면 R 제곱분의 G mm이 mg잖아. 맞아? 그러면 이거 날라가면 R 제곱분의 GM이 mg지. 그러면 GM은 뭐니? GR 제곱. 맞죠? 이래? 예. 그러면 GM 자리에 GR 제곱 집어넣어도 되는 거 알겠어? 네. 그러면 이 자리에 GR 제곱을 집어넣으면 이거분의 요거 계산되죠? 얼마입니까? 2파이 루트 뭡니까? G분의 R. 맞냐? 이게 얘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 이래. 인공위성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요만큼입니다. 2파이분의 루트 G분의 뭡니까? R. 맞죠? 나 이상하게 할 거 없죠? 너네 나 이상하게 했으면 너네 다 뒤져. 자, 그래서 인공위성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했어. 그러면 꼬맹아 진자운동의 주기는 어떻게 구해? 자, 과정을 다 전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가 이제 그거는 이제 1학기 동안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 진자가 왕복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하고요. 용수철이 있어. 기억나? 용수철이 늘어나기 전에 원래 길이가 있어. 거기다가 내가 질량이 m의 물체를 가지고 늘어나지 않게 받치고 있다가 손을 치울 거야. 치우는 방법은 두 가지야. 손을 천천히 내리는 방법이 있어. 그러면 용수철이 늘어나다 멈춰. 언제 멈춰? 그 탄성력이 중력이랑 용수철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만큼의 뭐가 생기면 탄성력이 생기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 합력이 0이니까. 맞지? 이때 용수철에 생긴 탄성력의 크기 구하는 방법이 F는 뭐니? KX. F는 KX야? 알겠어? 네, 탄성력 구하는 식이요. 자, 용수철 상수 K에다가 늘어난 길이 X를 곱한 값이야. 용수철 상수 알고 있어? 모르면 빨리 얘기해야 돼. 자, 그런데 내가 손을 천천히 치지 않고 여기서 받치고 있다가 손을 갑자기 확 치우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갑자기 확 치우면 얘가 합력이 0이 되게끔 늘어난 길이보다 2배 더 긴 여기까지 내려와 총 늘어난 길이가 바로 얼마야? 2x가 되는 데까지 내려와.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평형점 합력이 0이 되는 지점이야. 자, 여기까지 내려올 동안은 중력이 컸어? 탄성력이 컸어? 중력이 더 커.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힘이 생기는데 애가 내려오잖아. 그러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지. 그러니까 속도가 점점 뭐해질 거야? 빨라져.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 그러니까 멈출 수 있어 없어? 없어. 운동 가속 때문에. 그래서 그냥 확 내려가. 자, 내려가다 보면 중력보다 늘어난 탄성력의 크기가 더 크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뭐야? 반대야. 그러면 속력이 뭐 할까? 줄죠. 되겠어? 네. 지구야. 지구를 관통하는 그 추야. 되겠어? 그래서 속력이 줄다 0이 될 때까지 내려온 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때야 되니? 같아야 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여기서 받는 힘이 얼마냐면 여기서 받는 힘은 아래로 중력과 위쪽으로 작용하는 탄성력 F는 2kx를 받지.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mg와 똑같은 게 뭐라고? 네, mg와 똑같은 크기가 kx니까 얘기는 2kx니까 mg의 몇 배? 2배. 그러니까 이쪽으로 알짜임이 얼마만큼 생기는 거야? mg만큼. 내려오기 전에는 알짜임이 얼마만큼? mg만큼. 그래서 양 끝단에 됐어. 생기는 힘의 크기가 제일 커서 얘는 항상 힘의 합력이 0인 가운데 여기를 멋진 말 평형점까지 오고 싶었는데 속력이 너무 빠르니까 여기서 멈출 수 없어.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힘은 항상 평형점을 향하는 방향으로 힘이 양쪽에서 생기지. 이 힘을 우리가 멋진 말로 원래 자리로 회복시키려고 한다. 복원력.
이 복원력이 최대값일 때 누구랑 같다? 90력이랑 같다. 누구야? 그냥 90력이야. 따뜻하네. 자, 그러면 복원력이 90력이니까 꼬맹아, 복원력이 90력이니까 복원력에 해당되는 mg, 다시 말해 kx가 뭐랑 같다고? 90력. r분의 m v제곱 9,2제곱 맞냐? 네. 이때 이 새끼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왔다 가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 t는 얘기죠. 되겠어? 네. 근데 기억나? 이것도 길이 같은 길이야. 표현만 다르게 한 거야. 그래서 얘하고 약분되죠. 네. 맞아. 그리고 이거랑도 약분되죠. 네. 네. 그러면 주기 t는 뭡니까? 이 파이 루트 K분의 R. 네. 코리아 엄마. 아. 이 파이를 잘 묻는 코리아 마도. 이렇게 외우는 거야. 됐어? 이 파이를 잘 묻는 코리아 엄마. 이게 용수철의 주기 구하는 식이야. 되겠어? 네. 용수철의 주기를 구하는 식은요. 용수철의 주기를 구하는 식은 이 파이를 잘 묻는 코리아 엄마로 구하면 돼. 네. 근데 진자의 주기를 구하는 식은 됐어? 진자의 주기를 구하는 식은 이 파이를 잘 묻는 구글 리더로 구하면 돼. 됐어? 진자의 주기는요. 2파이 곱하기 루트 중력 가속도 분의 실의 길입니다. 저 신기한 거 보여드려요. 자, 요 진자가 있는데요. 진자의 주기를 결정하는 건 진자 운동을 시키는 천체의 중력 가속도와 그 진자의 실의 길이에 의해서 주기가 결정돼. 이 얘기야. 오이 예병을. 그러면 여기에 매달리는 게 1kg가 아니고 100kg로 바꾸면 똑같아. 진자의 주기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 매달려 있는 물체의 질량은 주기에 영향을 안 줘요. 신기하죠? 이 새끼 더 들어. 예! 여기 손가락 들 거야. 그쵸? 그러면 아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됐다가 운동 에너지가 다시 위치 에너지로 돼야 되니까 얘를 들어 올리면 얘도 여기까지 가야죠. 맞아? 그러니까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진폭이 커지는 거야. 네. 자, 그럼 들었다가 놓으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과 여기서 이렇게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 어떨까요? 똑같아요. 진폭도가 높아요. 그래서 진자의 주기에 영향을 주는 건 질량도 아니고 진폭도 아니야. 신기해. 집에 가서 실험해봐. 이거 들어 올려도 얘가 여기에서 여기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과 여기서 여기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미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미적. 됐냐? 네, 미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알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진자가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지 딱 하나. 뭐? 실의 길이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같은 위치라면 중력 가속도가 똑같을 거니까. 맞냐? 근데 우리 옛날에 썼던 시계가 괴종시계. 부잣집에만 있다는 그 괴종시계는 여기에 이렇게 시계 화면이 이렇게 있고요. 맞죠? 여기에 이렇게 추가 이렇게 달려서 이게 띵띵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 괴종시계는 이게 다 철제로 되어 있어 철추가 달려 있어요. 근데 이게 계절에 따라 주기가 바뀌어요. 여름이 되면 지금처럼 열나 뜨거운 여름이 되면 열팽창하니까 길이가 뭐해질까? 길어져요. 그럼 주기가 뭐해집니까? 길어져요. 그럼 겨울이 되면 짧아져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걸 조절하고 싶죠. 그래서 여기에 조그만 0점 조절 추가 있어요. 이걸 올리면 주기가 짧아져요. 길이가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위로 올라가니까. 실제로 이 실의 길이라고 하는 이 길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그 추의 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아니야. 추의 무게 중심점까지 있는 게 실의 길이야. 근데 이 추를 올리면 무게 중심점이 뭐해지냐? 올라가죠. 그러니까 실이 짧아지는 효과가 나타나. 알겠어? 그래서 옛날 시계추에는 무게추가 이렇게 달려있어서 이걸 올리고 내리고 해서 주기 맞췄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진자의 주기는 실의 길이에 의해서만 결정되죠. 그러면 이제 해보죠. 아까 지구 둘레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의 주기가 꼬맹아 이거였죠?
어디였어? 얘죠? 지구 둘레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의 주기가 2파이 루트 G분의 뭡니까? R이죠? 어머나. 못하네. 근데 지구에서 관통하는 이 새끼는 진자죠? 네. 그랬을 때 여기에 실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오. 얘가 추가 이렇게 움직여요. 와 돌았다. 그러면 실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R이죠. 오. 그래서 진자의 주기는 2파이 루트 뭐야? G분의 L인데 L이 뭐야? R이야. 같죠? 어머나. 오. 그래서 반대편을 동시에 옵니다. 신기하죠? 신기하죠?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되겠어? 이런 느낌입니다.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왕복 운동하는 아이를 여러분들은 세 개를 다 봤습니다. 뭡니까? 왕복 운동하는 아이가 인공위성 등소권 운동. 알겠습니까? 진자 운동, 용수철의 추 운동. 됐어? 그랬을 때 주기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용수철의 주기를 구하는 식이 2파이를 잘 굳는 코리아 엄마. 알겠냐? 용수철은 진자에서의 주기는 2파이를 잘 굳는 구글 리더. 알겠죠?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동시에 도착해요. 문제가 되게 재밌죠. 정말 재밌다. 이러한 문제들로 내용을 정리하면 머릿속에 더 이제는 잘 남죠. 밀도는 핑크예요. 자, 이거 밀도가요. 질량값을 밀도로 치환해서 계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훨씬 더 복잡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해요. 되겠어? 네. 자, 그 다음에 신기했죠? 동시에 도착합니다. 자, 4번 보죠. 4번 보시면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나? 네. 자, 꼬맹아. 얘를 던진다. 똑바로 연죽으로. 그리고 나서 내 손을 떠나지. 내 손을 떠나고 나면 얘가 무슨 힘만 받니? 중시하면. 그러면 내 손을 떠나면 얘는 중력 때문에 바로 떨어지냐? 아니죠. 그럼 관성 어떻게 되냐? 때문에 올라가다가 내려. 속력이 얼마가 될 때까지? 0이 될 때까지. 0이 될 때까지 올라갔다 떨어지죠. 그래서 내 손을 떠나고도 올라갔다 떨어집니다. 그죠? 네. 네. 자, 그럼 꼬맹아 볼래? 4번. 열기구의 타이성. 열기구는 지금 얼마의 속력으로 올라가고 있냐면 10의 빠르기로 올라가는 열기구에 사람이 서서 공을 잡고 있는 거야. 이렇게 움직이는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아이는 그 공간과 같은 빠르기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 열기구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사람도 위쪽으로 달려가고 있지. 얼마? 10의 빠르기. 공도 위쪽으로 달려가고 있지. 얼마? 10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 거야. 납득하니? 그랬다가 내가 어떤 높이에 왔을 때 됐어? 이 열기구 안에서 공을 놓는다고 치자. 이 새끼 어떻게 될까? 살짝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올라가다가 떨어지겠죠. 열기구에서 손을 놓는다는 건 됐어. 그 공이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위쪽 방향 얼마로 던져지는 거니? 10의 빠르기로 던져지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 손을 놓는다고 해서 얘가 막바로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없죠.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속도가 얼마가 될 때까지? 0이 될 때까지 가야 됩니다. 되겠어? 그래서 얘 공의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그리면요. 위쪽 방향의 속도를 10이라고 했으니까 위쪽 방향 속도 10이 얼마가 될 때까지? 0이 될 때까지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뭐하니? 내려오죠. 내려오는 방향의 속도는 무슨 방향이니? 마이너스 방향의 속도겠죠? 이걸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된다고 옆에 그려진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이해됩니까? 그랬을 때 꼬맹아, 얘는 중력과 속도가 10이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몇 초 걸릴까? 올라가는데 1초 걸려. 1초 걸리죠. 1초 만에 속력이 0 되겠죠. 네. 그러면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또 몇 초가 걸릴까? 1초. 1초 걸리겠죠. 어. 됐어. 자, 그리고 땅바닥에 닿을 때까지 걸린 최종 시간은 몇 초입니까? 6초. 6초죠. 그러면 열기구의 높이는 어디 있을까요? 저기 저기 아래 사다리. 2초부터 6초까지 더 간 거리 요겁니다. 이해합니까? 네. 네. 그랬을 때 요속력이 얼마죠? 요속력이 얼마죠? 마이너스
도안거리 요만큼의 면적 구해야 되니까 꼬맹아 이거 등가속도잖아. 네. 평균 속도 얼마니? 평균 속초 30. 처음이 10, 나중이 50, 평균 얼마? 30. 30이라는 속력으로 몇 초 동안 더 간 거리니? 4초 동안 간 거리니까 저 열기구의 높이가 얼마였다? 120m였다. 납득하길 바래. 네. 맞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기구의 높이가 120m였구나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6초 동안 열기구가 올라간 높이와 6초 동안 공이 이동한 거리. 자, 공이 이동한 거리는요, 꼬맹아 올라갔다 내려온 거리 더해야죠. 네. 요게 얼마나 그랬지? 5. 5 합쳐서 얼마? 10. 130. 됐죠? 공이 이동한 거리는 130입니다. 그러면 열기구가 간 거리는요, 열기구는 6초 동안 10이라는 등속수로 계속 올라갔어? 네. 맞죠? 열기구가 6초 동안 올라간 높이는 이 넓이 얼마? 60이야. 근데 처음 높이가 얼마였어? 120. 그러니까 됐어. 6초 지나면 180m 높이에 있어요. 이런 얘기야. 이해하겠어? 가능하니? 자, 근데 보면 이걸 땅에 서 있는 사람이 보면 공은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까? 땅에 있는 사람이 보면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죠. 근데 열기구에 있는 사람이 보면 뭐하니? 열기구에 있는 사람은 공이 올라올 때도 나보다 속도가 느리니까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이니? 아래로. 그래서 손을 놓자마자 저 공은 뭐하는 것처럼 보이니? 자유낙하하는 거죠. 알겠어? 열기구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더 빨리 확 올라가니까 얘가 올라와도 자기보다는 느리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놓자마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낙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열기구 안에 있는 사람이 보면 자유낙하하는 걸로 보이는 상대 속도를 우리는 느낀다. 알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못 풀면 좀 병신. 5번을 못 풀면 좀 그래. 틀리면 진짜. 자, 여기 용수철이 두 개가 있죠? A라는 용수철 밑에 3kg짜리를 매달고 B라는 용수철 밑에 5kg짜리를 매답니다. 이해합니까? A, B. 그럼 결국은 A 용수철에 몇 킬로가 매달려 있는 거니? 8kg. B 용수철에 몇 킬로가 매달려 있는 거니? 5kg입니다. 근데 뭐라고 써져 있냐면 A라는 용수철은 됐니? A라는 용수철은 20N의 힘을 주면 2.5cm 늘어나. 근데 A에는 8kg가 매달려 있으니까 얼마? 80N으로 잡아당기잖아. 그러니 20N일 때보다 4배 더 많이 늘어나. 얼마? 10cm 늘어날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B라는 용수철에는 여러분들 거기에 써져 있죠? B는 10N의 힘을 주면 몇 cm 늘어난다? 2cm. 근데 B에 매달려 있는 거 몇 킬로? 5kg니까 50N이죠. 그러니까 몇 cm 늘어납니까? 10cm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A, B가 늘어난 길이가 다 똑같을 겁니다. 그쵸? 네. 얘도 10cm, 얘도 10cm 늘어났을 거야.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밑으로 얼마의 힘으로 당기냐면 10N의 힘으로 더 당긴다면 더 내려오겠죠. 네. 그러면 10N의 힘이 추가되니까 A는 10N의 힘을 받으면 얼마만큼 더 내려올까? 지금보다 1.25cm만큼 더 내려올 거야. 예. 근데 B는 B는 2cm. 10N의 힘을 주니까 2cm 늘어나지 않지. 보면 늘어나는 건 2cm지만 저 5kg짜리가 내려오는 건 일단 얼마 내려오고 1.25만큼 내려오고 그리고 얼마 더 내려가는 거야? 2cm 더 내려가는 거죠. 3.25cm.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5kg짜리가 움직인 건 3.25cm 움직이는 거죠. 맞냐? 그러니까 둘이 늘어난 길이 차이가 움직인 거리 차이가 얼마? 2cm가 거리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해되죠? 이런 느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진자 운동이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추가 왕복 운동을 하는데 맨 처음에 A 위치에 공은 지면으로부터
8m 높이에 떠 있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얘가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중간 어딘가에 어딘가에 여기가 있는 거지. 여기가 얼마? 4m. 그랬을 때 요 길이가 얼마? 16. 요 길이가 얼마? 12. 요 상태야. 그러면 얘는 사실은 이 방향으로 속도를 갖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야. 됐죠? 멈추진 않았어.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1번 C점을 통과하는 순간 추에 작용하는 힘을 그림에 표시하고 실의 장력을 구해봐. 어제처럼 이상한 곳에 화살표 작용점 찍으면 되니 안 되니? 안 된다. 자, 이 추에 작용하는 힘 몇 개 있습니까? 지금 현재 몇 개? 세 개? 뭐야? 두 개야. 정력이랑 장력과 정력. 어? 중력 정력. 근데 어떻게 세 개가 되는 거야? 중력과 장력과 장력이 되는 거야? 이 병신 새끼들이 진짜 뒤지려고. 정치할게요. 중력과 뭐 작용하는 거야? 장력. 끝. 두 개잖아, 이씨. 어떻게 세면 세 개가 돼? 바보 산수하는 것도 아니고, 이씨. 그러면 꼬매가 이때요. 이 두 힘에 합력이 작용해야 되는데. 그죠? 네. 이 두 힘을 받아서 얘가 훅 하고 올라갈 때요. 얘는 순간 이 자리에서 자기가 무슨 운동한다고 생각할까요? 이 모든 지점에서. 자기는 뭘 운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자기는 이렇게 돌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원 운동한다고 생각해. 원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생겨야 되니? 구심력. 자, 그래서 얘는 구심력이라는 알짜임이 생겨야 되는데 잘 봐. 구심력은 원래 중심 방향이니까 이 방향으로 합력이 생겨야 되겠지. 네. 근데 중력이요. 여기 있는 장력과 나란한 방향의 힘하고 그것과 수직한 방향의 힘으로 나누시면 중력이라는 힘은 없어지는 거죠. 중력을 이 두 힘으로 분해됩니다. 맞아. 그랬을 때 이 장력과 이 힘을 합성한 게 바로 뭐가 돼야 된다? 구심력이 돼야 된다. 납득하냐? 납득하냐? 이 얘기입니다. 그럼 꼬맹아 머리 있는 척해. 이게 원래 mg였어. 이 각도가 세타라면 요 힘은 얼마냐면 요거 평행사변형 그래서 얘가 대각선이고 요게 세타인 거 아시죠? 맞아. 그러면 이게 뭡니까? mg 코사인 세타입니다. 근데 꼬맹아 장력하고 이 힘 중에서 누가 더 크냐? 그래야지 이 방향으로 96이 생기겠죠. 맞아. 그래서 장력에서 mg 코사인 세타를 뺀 만큼이 구심력입니다요. 이해되겠어? 네. 구심력 관식 불러. R분의 MV 제곱. 그렇죠. R분의 mv 제곱입니다. 되겠냐? 이때 R은 저 실의 길이야. 네. 알겠냐? 몇 미터? 20m. 네, 20m. 겁나 기네. 그리고 얘 질량 얼마? 1kg. 맞냐? 문제는 뭐만 알면 되겠냐? 성력. 네, 속력만 알면 되겠죠. 이거 1kg니까 중력과 속도 10이니까 얘 10입니다. 되겠어? 자, 이거 속력만 알면 되는데 이 순간에 속력을 어떻게 할까? 이게 문제네. 그 뭐냐 위치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가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더한 값이 어떻다? 같다.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가 mg8 맞아? 네.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 MG. mg4 더하기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맞습니까? 예. 이때 이 순간에 V가 필요한 거죠. 네. 되겠어? V 제곱이 필요한 겁니다. 자, 쓸데없는 m은 날라가죠. 네. 중력과 속도가 10이니까 이게 얼마? 80은 40 플러스 2분의 1 V제곱 넘기시면 됐어. 40이니까 V제곱이 얼마입니까? 80이죠. 여기다가 V제곱 넣어야 되니까 얼마 넣으면 되겠습니까? 80입니다. 예. 되겠어? 그리고 하나 더 코사인 세타라네요. 코사인 세타는 됐어? 이거요. 여기 이렇게 자르면 여기 직각삼각형이죠. 네.
그랬을 때 이 길이가 얼마라고? 20. 이 길이가 얼마라고? 20. 2조. 20. 코사인 적당히 지금 이렇게 잘라야 된다. 그쵸? 아. 이렇게 잘라야죠. 요 길이가 얼마? 20.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냐? 여기가 4니까 여기가 얼마? 16. 여기는 얼마? 12. 되겠어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20분의 16. 맞냐? 그러면 여기다가 20분의 16 집어넣으면 되죠. 확인해. 맞죠? 예. 8이죠. 그러면 t는 15. 4 더하기 얼마? 8. 그래서 얼마? 12 뉴턴. 되겠냐? 이게 장력의 정체야. 와. 되겠지? 이해하겠지? 이런 게 근데 뭐이씨 아니 그렇군요. 뭐이씨. 자, 그랬을 때 길이가 20cm인 실에 1kg짜리 줄을 매달고 속력이 20이 자, 이 문제가 되게 재밌어. 꼬매나 힘에는 두 종류가 있어. 중요. 감당할 수 있어? 힘에는 두 종류가 있어. 중력.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와우. 힘이요. 들어도. 세닌 약하니. 세님 약간님. 그럼 나의 힘은? 세님. 세닌. 너희들의 힘은? 약간님. 힘은 두 종류가 있는데 힘은 실존하는 힘이 있고 뭐 실존하지 않는 힘이. 가상의 힘이 있어. 아 원심력. 진짜 힘이 있고 가짜 힘이 있다는 거야. 되겠어? 진짜의 힘은 작용하겠죠. 가짜 힘은 작용합니다. 이 가상의 힘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관성력이라고 부르죠. 됐어. 실제 힘은 뭐냐면 어디에 있는 누가 봐도 됐어. 그 힘이 작용한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되겠어? 예를 들어 이렇게 물체가 실에 매달려 있어. 네가 자동차에 타 있던 자동차 밖에 있던 됐어. 우리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몇 개니? 두 개죠. 뭐하고 뭐? 중력과 뭡니까? 장력. 이건 실존하는 힘입니다. 어디에 있는 사람이 봐도 다 느낄 수 있는 힘이야. 맞아? 네. 근데 가상의 힘인 관성력은요. 같은 공간 안에 있는 물체 또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힘이야. 그 공간 안에 있는 물체 또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힘이지. 공간 밖에 있는 사람은 느껴 못 느껴? 못 느끼는 힘이야. 되겠냐? 이게 가상의 힘이야. 그걸 관성력이라고 하는데 실제 힘은요. 그래서 실제 힘은 실존하는 힘이기 때문에 반드시 작용에 대한 뭐가 생겨? 반작용의 힘이 생겨. 근데 가상의 힘은 반작용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지금 자동차가 멈춰 있어서 자동차에 있는 손잡이가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자동차가요 갑자기 오른쪽으로 급 출발합니다. 가속도 5를 갖고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이때 손잡이 어떻게 되냐? 이쪽으로. 뒤로 쏠리죠. 관성 때문에 뒤로 쏠립니다. 그래서 순간적이긴 하지만 얘가 쏠린 상태로 자동차가 가니까 손잡이는 그대로 뭐하니? 따라가죠. 맞습니까? 네, 이럴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손잡이의 운동을 밖에 있는 관찰자, 자동차 밖에 있는 관찰자가 보면 저 손잡이는 뭐 하고 있다? 자동차와 똑같이 가속도 5를 갖고 등가속도 운동한다. 맞아? 맞아? 왜? 저 손잡이에 작용하는 힘이 몇 개니까? 이 손잡이에 작용하는 힘이 몇 개? 충격과 장력. 그러니까 이걸 합성하면 알짜 힘이 어디? 이쪽으로 작용하죠. 그 알짜 힘 때문에 무슨 운동 한다고요? 등가속도 운동 한다고요. 맞아요? 근데 이걸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이 보면 달라. 자동차 안에 있는 B라는 사람이 보면 순간적으로 손잡이가 훅 기울어서 나한테 다가왔다가
그 다음은 어떻게 되니? 계속 그 자리. 손잡이가 가는 만큼 관찰자도 같이 갈 거잖아. 네. 같이 가잖아. 그러면 안에 있는 관찰자가 보기에는 됐어. 나와 손잡이 사이에 거리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됐어. 이 손잡이는 뭐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정지되어 있는 거죠. 정지되어 있다고 생각해. 나도 멈춰 있는데 너도 멈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겠어? 네. 그러면 정지되어 있으려면 알짜임을 얼마만 들어야 되니? 0. 그렇다면 이 작용하는 이 알짜임과 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또 다른 힘이 있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정지한 상태를 설명할 수 있잖아. 네. 그죠? 이 힘은 실제로 존재합니까? 안 좋죠.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느끼는 겁니다. 알겠어? 우리가 정지되어 있으니까 이 힘이 필요해. 이 힘은 있는 거야. 알겠어? 이 힘을 우리 뭐라 그럽니까? 관성력이라고 하고요. 이 관성력은 알짜 힘과 무조건 크기를 갖고 방향만 보니 반대인 거죠. 알짜 힘 구하는 식 F는 MA니까 관성력 구하는 식이 마이너스 MA입니다. 그러니 관성력은 어떤 공간에서만 작용한다? 가속도가 있는 공간에서만 작용하는 힘입니다. 알겠어? 가속도가 있는 공간에서만 가속도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관성력이라고 합니다. 되겠어? 예를 들어 오늘 집에 가서 실험해. 새벽에 엘베를 타십시오. 그래서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가지고요. 엘리베이터 바닥에다가 체중계를 깔고 그 위에 올라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멈춰있죠? 그러면 체중계 가리키는 눈금은 너의 무게만큼이죠. 맞습니까? 너의 무게만큼만 가리킵니다. 그래서 정지되어 있을 때 체중계에 가리키는 무게가 이 새끼가 60kg이라서 60N이라고 치자. 600N이라고 치자. 근데 네가 너네 집 층수를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급 출발해서 속도가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지? 네. 됐어? 자, 이 순간을 보면 엘리베이터는 위쪽 방향으로 가속도를 갖고 올라갈 거야. 네. 그 순간 너한테 작용하는 힘은 중력 말고 하나가 더 생긴다. 뭐? 관성력. 관성력. 그래서 몸이 뒤로 쏠리는 거죠. 되겠어? 관성력이 생깁니다. 그 관성력 방향이 어느 방향? 아래 방향으로 얼마만큼 생깁니까? MA만큼 생깁니다. 얘 질량이 60이고 가속도가 2니까 얼마만큼? 120만큼의 힘이 더 생기니까 체중계의 눈금은 600이 아니고 120을 더한 720N이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엘베 타가지고요. 충수 누른 다음에 됐어? 여러분들의 몸무게가 실제로 변하는지를 측정하십시오. 그랬을 때 변화량을 봤잖아? 나 600이었는데 갑자기 720 됐네? 120만큼 늘었네? 그러면 우리 엘베 가속도가 얼마네? 계산이 돼. 우리 엘베 가속도 계산. 됐어? 그랬다가 어느 정도 속도가 빨라지고 나서부터는 계속 속도가 빨라지면 로켓 발사하겠지? 그러면 안 돼? 자, 그리고 그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겠죠? 네. 등속 운동을 합니다. 가속도 없어지죠? 네. 관성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정지되어 있을 때와 등속도로 움직일 때는 중력만 작용합니다. 그랬다가 너네 집 근처에 오면 이제 속도를 줄여야 되겠죠? 네. 그러면 가속도가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그러면 너의 관성력은 어디로 작용하니? 위로 생기겠죠? 몸무게가 가속도가 똑같이 2라고 하면 위쪽 방향 얼마? 120N이 작용하겠죠? 네. 그러면 순간 멈출 때 너의 체중계의 무게는 그래서 480. 마이너스 120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480입니다. 이제 저거 자기 실제 몸무게랑 우기면 되겠어? 이렇게 돼요. 진짜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 엄마가 시장복 무거운 장바구니 들고 있으면 실제로 엘리베이터가 출발해서 올라갈 때 이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져요. 네. 그랬다가 멈출 때 순간 가볍게 느껴집니다. 네. 되겠어? 이게 다 관성력이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야. 되겠어? 이걸 실제로 실험해서 자소서 쓴 애도 있어요. 나도 돼. 진짜 이게 되겠어? 진짜 쓸만한데? 해보십시오. 되겠어?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실에다가 물체를 매달아 뺑글뺑글 돌고 있는 등속 원운동도 가속도 운동이죠. 되겠어? 가속도가 어느 방향을 작용하냐? 가속도의 방향은
무슨 방향으로 생각하면 돼? 힘의 방향. 그러니까 어디죠? 중심 방향으로 실제로 가속도가 생기죠. 90력. 그러면 이거의 관속력은 어디로 생기겠니? 반대야. 바깥쪽으로. 아 원심력. 그게 바로 원심력입니다. 오. 원심력은 90력이랑 구하는 식 똑같습니다. 방향만 반대입니다. 그러니 세탁기 통돌이 세탁기에다가 젖은 빨래 놓고 돌리면 물방울이 튕겨 나가면서 탈수되는 거죠. 네. 물방울이 튕겨 나가는 힘이 바로 뭐 때문입니까? 원심력. 원심력 받아서 가는 겁니다. 알겠냐? 그리고 우리 원심 분리기 혈액 집어넣고 원심 분리하면 혈구와 혈장이 분리됩니다. 네. 그것도 원심력이 한 겁니다. 되겠어? 여러분들 실제로 놀이터에 가면은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막 진짜 돌리는 재밌네. 뺑뺑뺑 돌리는 거 이거 있죠? 너무 재밌어. 거기 가도 원심력이 느껴지죠? 네. 그러면 작년에 어떤 선배가 썼습니다. 그거 뺑글뺑글 돌리는데 정가운데 가서 됐어? 네, 바닥에 용수철을 이렇게 놓습니다. 됐어? 그리고 네가 여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보고 돌려 그런다. 아. 그러면 원심력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용수철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얘가 늘어나면서 눈곱이 보이겠죠? 예. 원심력이 구해지겠죠? 극한 실험이에요. 되겠어? 저건 그냥 기계. 되겠어? 이런 것들이야. 원심력을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되겠냐? 이런 것들이고. 자, 친구들끼리 꼬리 잡기 하는 거죠. 내가 가운데 서 있어. 그리고 내 옆에 친구들이 나를 이렇게 잡고 있어. 되겠어? 그래서 줄줄이 잡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너는 가운데서 이렇게만 돌면 되지. 네. 근데 이 새끼는 어떻게 돌아야 되니? 엄청 네가 이렇게 돌 때 얘는 훅 돌죠. 네. 근데 얘가 여기가 끊어지죠? 왜? 원심력 때문입니다. 얘 원심력이 커서. 됐어? 그래서 여기부터 튕겨 나가는 겁니다. 알겠냐?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이야. 우리요 우주에 가면 지금 이제 지구는 수명이 다해서 뒤질 거야. 빨리 탈출해야 돼. 그러면 인공지구 만들어야 돼. 와. 인공지구를 만들면 단지 됐어 그냥 우리가 우주선 타고 가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몸은 중력에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중력이 없으면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주복을 입는 이유가 지구의 중력과 똑같은 중력 가속도를 그 우주복 안에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야 혈액순환이 되죠. 되겠어? 자, 인공지구를 만든다는 건 지구와 같은 중력 가속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려고 인공위성이 어떻게 생겼냐면 도넛 모양으로 네. 생겨요. 가운데 그러니까. 뭐야?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이렇게 서 있죠. 됐죠? 그랬을 때 이 새끼가 여기서 이렇게 돕니다. 엄청 빠른 속도로 확 돌면 됐어? 네. 90력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뭐가 생기니? 원심력. 그 원심력이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뭡니까? 중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끼는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서 있습니다. 원심력 때문에. 이해되니? 네. 그래서 여기가 이 사람들의 땅바닥이 되고 여기가 하늘이 돼. 그래서 여기서 조명을 바꿔가면서 낮과 밤도 만들고 비도 오고 그래서 하게끔 해주는 거야. 이게 인공지구를 만드는 방법이야. 테라포밍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야. 되겠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상의 힘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 보면은 실제로 자동차가 5의 속력으로 등속으로 가면 거기에 있는 진자는 이 상태로 여기서 왕복 운동해. 맞아? 그랬을 때 진자의 주기는 어떻게 구한다고? 불러. t는 2파이를 잘 붙는 뭐지? 구글 리더 만큼이 주기지. 근데 연병을 얘가 갑자기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 5를 갖고 가. 그러고 보면 가속도가 없을 때는 얘한테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는 이쪽 방향으로 주지. 네. 근데 갑자기 얘가 앞으로 확 가면 얘한테는 반성 가속도가 생기지. 어느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A가 생기지. 네. 그러면 얘가 받는 진짜 가속도는 이 둘을 벡터 합성한 이 방향이 얘의 진짜 가속도야. 와. 얼마게? 이거 10, 이거 5, 얘 얼마? 얼마? 오르토.
됐어. 그래서 얘한테 생기는 가속도는 10이 아니고 얼마라고? 루트 5라. 뭐야? 개치. 되겠어. 실의 길이는 얼마라고? 20이라고. 그러니 자, 관성 가속도가 없을 때는 어차피 이건 똑같으니까 지울 거니까 10분의 20이었는데 관성 가속도가 생기니까 루트 5루트 5분의 20이야. 그래서 날라가죠. 네. 몇 대 몇이냐? 뭡니까? 루트 2분의 1대 루트 5분의 1이죠. 네. 맞아. 얘기해 주기. 4 루트 5대 루트 2. 아니야? 네. 주기로 해. 베이지로 그러면 그 일정한 속도로 돌릴 때는 원래 그냥 그대로 좀 가속도가 없어요. 등속이랑 똑같은 건 정지 상태니까. 그렇죠. 네. 신기하죠? 와 신기하다. 기준 이중 분호가 신기한 게 아니고 이 새끼야. 이 상황이 신기하다고 이 새끼야. 병신 새끼들아. 이게 대체 답이 신기하다. 답이 신기해. 제일 신기한 건 답이었어요. 왜 이런 거야? 되겠죠? 자, 시간 10분밖에 없는데 앞부분은 여러분들 학원에서 할 시간 없어. 이제 다 풀어와. 다음 주 무슨 요일이지? 수요일날 숙제 공부합니다. 자, 숙제는 선생님이 카톡방에 올릴 거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저번 주에 저번 시간 76페이지 206번 하나에 때문에 네? 76페이지 206번 하나에 때문에 무슨 소리예요? 다 했는데요, 되게. 얘기 다 했어? 네. 이런 씨저 아이템. 알테나 자, 풀이를 다 이백육. 풀이 4개도 안 했잖아. 풀이를 4개 다 안 했네. 어디까지 했어? 206. 206번 하나 한 거 맞아? 207번부터 보자. 3번 물리상의 76페이지에 와, 가보는 말고. 자, 그러면 이 네 문제를 고민을 했었던 거죠. 자, 그럼 볼게요. 76페이지에 207번 볼게요. 207번 보면 얘도 신기합니다. 비행기가 훅 지나가죠. 자, 비행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비행기가 내 머리 꼭대기에 왔을 때 내가 봤어. 근데 신기해. 이 새끼가 낸 소리는 여기서 이렇게 오고 있어. 이런 얘기야. 알겠어? 네. 비행기 소리는 저기서 들리는데 비행기는 여기 와 있어. 그럼 무슨 말이야? 비행기가 여기에 있을 때 내보낸 소리가 이렇게 올 동안 비행기는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소리가 나한테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지. 네. 그 시간 동안 소리는 여기서 이렇게 왔는데 그 시간 동안에 비행기는 이만큼 갔다 이 뜻이야. 네. 납득하니? 그랬을 때 요 각도가 몇 도라고요? 이게 30도니까 1대 2대 루트 3이죠. 그러니 소리가 나한테 올 때까지 소리의 속력이 얼마입니까? 340이라는 음속으로 왔다면 우리의 비행기는 속력이 얼마밖에 안 된다? 170밖에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이해돼? 가능한 문제야. 오케이. 그래서 비행기의 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행기가 연락받은 속도로 확 지나가면 눈에 보이는 것과 비행기가 소리가 나는 위치 방향이 달라요. 되겠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8번 볼게요. 208번은 여러분들 이렇게 강물이 오른쪽으로 강물의 속도 U로 흘러요. 자, 이 강을 V의 속력으로 가는 배가 갈 겁니다. 갔다가 얘가 D만큼 갔다가 다시 올 겁니다. V의 속력으로. 자, 이때 얘가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왕복 시간. 왕복 시간은 갈 때 걸린 시간에다가 올 때 걸린 시간을 더하면 돼. 납득해? 시간 구하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그러면 갈 때 배 실제 속력은 얼마니? V 더하기 플러스 그래서 갈 때는 V 더하기 U분의 D죠. 이게 갈 때 걸린 시간이야. 올 때 걸린 시간이야. V 마이너스 U분의 D죠. 이걸 더해야 총 시간입니다. 되겠어? 그러니까 V제곱 마이너스 U제곱 분의 뭡니까? 2VD가 되겠죠. 이만큼의 시간이 걸린다. 납득하는 거야? 하겠어? 오케이, 말해. 자, 그 다음에 209번이요. 자, 이 문제 되게 좋아요. 이 문제는요, 1, 2번의 뉘앙스와 3, 4번의 뉘앙스가 달라요. 강을 건너갈 거야. 어떻게? 첫 번째는 최단 거리. 최단 거리로. 두 번째는 최단 시간. 최단 시간으로요. 이렇게 강둑이 있어요. 강물이 흘러갑니다. 3의 속력으로. 근데 배는 혼자서 4의 빠르기로 갈 수 있어. 근데 배가 여기서 출발해서 강둑의 폭이 400m인 여길 건너갈 거야. 알겠습니까? 건너갈 거야. 네.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과 최단 시간으로 가는 방법은 다르다. 보면은 여기가 육지, 여기가 바다. 바다에서 놀고 있던 아이가 빠져서 죽기 직전에 아빠가 봤어. 어쩔래? 아빠가 봤어. 어쩔래? 저희 아이를 향해 구하러 가야죠. 네. 그럼 아빠가 선택해야 되는 건 뭐니? 최대한 많이. 아빠가 선택해야 되는 건 뭐니? 최단 시간에 구하러 가야죠. 최단 거리로 갈 이유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최단 시간과 최단 거리가 다른 이유가 뭐야? 육지에서 뛰는 속도와 바다에서 아빠가 헤엄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야. 맞아?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가야 아이한테 가장 빠르게 가겠니? 아빠가 빠른 됐어. 매질은 많이 가고 아빠가 느린 매질은 최대한 조금 갈 수 있는 거리가 이게 가장 짧은 시간에 아이한테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야. 이 방법으로 가고 있는 게 누굽니까? 바로 빛이죠. 그래서 빛은 속력이 빠른 공기 중을 많이 가고요. 속력이 느린 물속을 가장 적게 갈 수 있는 경로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매질에 따라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직방으로 가는 경우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파동은 최단 시간으로 도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속력이 느린 매질은 최대한 조금 가기 위해서 꺾여가는 수밖에 없다. 이게 불절의 원리다. 이게 불절의 원리다. 납득하니? 그랬을 때 우리 알아요. 이게 무슨가? 이게 무슨가? 입사가. 정신 차려. 이게 무슨가? 불절가. 그랬을 때요. 입사각이 커 보입니까? 불절각이 커 보입니까? 왜 커야 됩니까? 속력이 느린 쪽으로 확 꺾여가야 되니까 불절각이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각도만 보면 어디가 빠른 매질이고 어디가 느린 매질인지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 이게 파동의 원리를 얘는 이걸로 설명합니다. 자, 보면 최단 거리로 건너가려면 배는 어떻게 가야 되니 실제로? 이렇게 가야지 제일 짧은 거리지. 그럼 이렇게 가려면 배는 실제로 어디로 몰아야 되지? 약간 사선 이렇게 몰아야 배는 이렇게 가지만 물이 밀어서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배는 계속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실제로 배가 가는 방향은 어디라고? 이 방향이라고. 그러면 이 방향으로 얼마의 속력으로 간다고? 4m. 4의 속력으로 배는 가고 있다고. 근데 물이 얼마의 속력으로 밀어서? 3의 속력으로 밀어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럼 배의 이 방향의 속력은 얼마니? 루트 7m. 루트 7이죠. 그 루트 7이라는 속력으로 몇 미터를 건너가는 거니? 400m. 그렇죠. 그래서 얘가 건너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루트 7분의 400이라는 그 시간이 걸려요. 진짜 참 어렵다 진짜. 대략 한 110초 이상 걸립니다.
되겠어? 네. 얘는 대략 110초 정도 걸리죠. 근데 난 빨리 가고 싶어. 최단 시간으로. 최단 시간으로 가려면 됐어. 실제로 이 방향으로의 속력이 루트 7보다 빠르면 되겠죠. 네. 맞아? 그러니까 배를 어디로 몰아? 그냥 바로 쭉. 그냥 이렇게 미세요. 됐어? 배의 네. 실제 속력이 이 방향으로 밀어야 됩니다. 그러면 물이 이렇게 밀겠죠?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배는 어떻게 가는 것처럼 보이니? 사선 이렇게. 올라서. 됐어? 네. 그러면 실제로 이 방향으로의 속력은 루트 7이 아니고 얼마야? 4. 그 4라는 속력으로 몇 미터를 건너가는 거야? 400m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몇 초 걸립니까? 100초. 얘보다 10초는 빠르네요. 그런 얘기입니다. 되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빨리 갈 거냐, 최단 거리로 갈 거냐, 이거에 따라서 배를 운영하는 방향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괜찮은 문제들이에요. 여기 있는 문제들, 지금 선생님이 나눠드리는 문제들 다 괜찮아요. 이것과 똑같은 문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시중에 있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를 낼 때만 세종과고에서 문제 내는 선생님들 다 잘려야 돼요. 하지만 이런 사고력이 필요한 문제들을 내겠다는 겁니다.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한 2분 정도밖에 없나요? 1분 210번. 와. 이건 중학교 1학년 산수책에서 가져온 거야. 한수치. 와. 상대 오랜만에 봤네. 잠자리는 뭐지? 잠자리 처음 보는데. 상대 속도는 개 간단해지는 여기 1번, 2번 똑같아. 속력의 속도구나. 시간 되는 만큼 앞부분은 자기네들이 풀어야 돼. 거기 기본 문제, 심화 문제 있잖아. 아까 전기처럼